우리 역사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선우한국사의 선우빈입니다. 자, 47회 기출문제를 통해서 앞으로의 한국사 검정 공부 방향을 살펴보자. 이게 바로 이번 해설 강의의 자, 주제였었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자, 현대사의 파트였고요. 자, 이번 47회에서는 현대사에서 5문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그간 3년 동안에는 현대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총 54문제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매번 현대사회는 자, 최소한 여러분 5문제 또는 6문제는 꼭 나온다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자, 주제별로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국사 검정 파트 검정 공부하실 때는 이런 주제를 갖고 현대사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사회. 자, 대한민국 성립과정. 자,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그 앞에까지, 즉 해방된 상황에서 48년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이 자, 기본적으로 10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의 비극, 6.25 전쟁 5문제 나왔었고요. 자, 각 정부의 주요 성격 16문제, 압도적으로 많죠. 자, 그 다음 민주화 정책, 자, 4.19, 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6월 민주항쟁, 이런 주제들 자, 9번 나왔고요. 통일정책, 자, 비슷하게 나오죠. 9번. 그리고 경제사회, 자, 5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해방공가 문제, 즉 45년부터 48년은 무조건 꼭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여기 각 정부, 이게 같은 얘기죠, 사실은. 각 정부가 우리가 이스만 정부부터 자, 현재까지. 근데 역사는 지금 여러분 한국사 검증에서 현재 정부 얘기는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자,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 안 나와요. 그 앞에 이명박 정부 안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노무현 정부까지 나와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생각하시면서 각 정부의 주요 업적, 그 다음에, 자, 민주화 운동, 그리고 통일정책은 같이 맞물리는 거고요. 또한 각 정부의 주요 경정책, 이것도 뻔합니다.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 농지개혁. 그 다음에, 자, 박정희 정부에서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자, 다시, 자, 전두환 정부에서의 3조 호황. 요게 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정확히 보고 가시면 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이 문제부터 볼게요. 자, 46번 문제였습니다. 자, 유신정부 관련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지문을 통해서 이게 유신정부라는 걸 캐치하시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죠. 자, 이것은 당시 정부가 키워드 뭐예요? 100억 달러 수출 달성 축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100억 불 수출, 이거는 1977년이었고, 자, 1977년, 여기는 유신정부 시기였단 말이에요. 자, 1972년 유신헌법 또는 자, 유신헌법 우리가 다른 말로 7차 개헌. 그래서 이 유신헌법에 의한 박정희 정부를 유신정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자, 1979년, 이 79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자, 79년 일단은 YH 사건. 이 사건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9년, 자, 11.6 사태, 자, 그리고 12.12 사태, 이런 게, 자,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 이 정부와 관련되어서 YH 사건, 바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여러분 또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 문제 패턴이 뻔하기 때문에, 자, 유신정부에서의, 자, 유신정부의 정권을, 자, 정책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유신정부가 무너지는 마지막 79년, 이 79년 사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런 걸 여러분 정확히 보시면 그 다음 문제는 뭐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과거에 40회 그리고 42회 문제였는데, 자, 유신헌법에 가장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긴급조치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정부 1년차 됐을 때, 자, 박정희 정부가 아니었죠. 박근혜 정부 1년차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유신헌법에 긴급조치는 위헌이다. 헌법에 어긋난다라는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 이 유신헌법 안에서의 긴급조치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왔었는데, 자, 이 조치를 시행한 정부의 시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명에 의한 긴급조치. 이거는 유신헌법에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유신정부 시기구나. 그러면 답은 동시에 자, 이 조치를 시행했던 정부 YH 사건. YH 무용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하면서 농성을 일으켰던 1979년 사건, 이게 답이었습니다. 다시 볼까요? 또 이 가정부, 자, 여기 긴급조치, 무조건 긴급조치, 뭐 1호부터 9호, 이거 중요하지 않고 긴급조치가 있었던 거 바로 자, 유신정부였고 권위주의 체제였고요. 자, 이때 있었던 사건 또 YH 사건이었네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주제를 계속 물어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자, 주요 키워드 볼까요? 자, 유신정부 주요 키워드는 자, 유신헌법 안에서의
긴급조치라는 영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79년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YH 무역 노동자의 농성 이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본 수업에서 얘기하겠지만 유신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YH 사건. 이어서 뭐 우리가 부마 항제, 자 그다음에 11.6 사태 이런 사건들이 79년에 쭈루루루 전개되는데 자 어쨌든 그 첫 출발인 YH 자 사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 아셨죠? 자 그다음에 자 47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이 47번 문제는 자 이 지문을 제시하고 문제 두 개를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47번과 48번이 이 지문과 관계된 거죠. 자, 먼저 이 기구가 뭐냐. 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한 조선에 관한 3조 제2항에 의거해서 구성된 뭐요? 미소 공동위원회죠. 자,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에 한 번, 47년에 또 한 번, 총 두 번 있었는데 두 번 다 결렬되잖아요. 그러면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자, 바로 정부 수립 논의였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논쟁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추가 더 시킬까요? 이때, 자, 미국의 주장하고, 그 다음에 소련의 주장이 달랐다는 거죠. 자, 일단 소련은 모스크바 3상 회담에 대해서 찬성하는 단체들, 찬성하는 정당으로 정부를 수립하자. 자, 그때 모스크바 3상회담을 찬성했던 것은 좌익들이었으니까 이 땅에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자 자, 미국은 뭐였어요? 아니다. 찬성, 반대. 모든 정당, 모든 사회단체를 정부 수립의 논의 대상으로 삼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 다 결렬됐고 이어서 우리 문제는 유엔에 올라가게 됩니다. 선생님, 저 찬성, 저거 찬탁 아닌가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탁 또는 찬성. 반탁, 반석, 자, 반대.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거와 관련되어서 어떤 기출문제 있었는지 보세요. 20일에 이미 기출됐죠. 기출문제가 또 다른 예상문제고 또 그 예상문제가 또 다시 기출되고 다시 또 이게 또 여러분 기출되고 계속 반복되니까 정확하게 보자. 자, 미소 공동위원회. 그래서 자, 이거는 두 개를 물어봤죠. 일단 첫 번째 제가 이제 현재 미소 공동위원회 관련 문제니까 요것만 자 보겠습니다.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 사항을 반대하는 단체는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자, 누구겠습니까? 예, 소련. 자, 다시 우리의 주장은 1차 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정치단체, 즉 찬성, 반대, 모든 정당 또는 모든 정치단체를 참여시키자. 이쪽 누구였어요? 미국이었고 당연히 2차 미소 공동위원회 47년 사건이죠.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 자, 국회의원 선거 최초의 총선 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이거와 이거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래서 어쨌든 답은 자, 좌우합작위원회. 자, 이 부분인데 제가 요걸 제가 좀 이따 이제 요거 끝나고 이제 48회 다시 해설 강의 간략하게 해드릴 때 이 문제가 또 그대로 나왔습니다. 결국 뭐냐면 해방 공간의 사건을 정확히 봐라. 자, 미소 공동위원회 주요 키워드. 자, 이거와 관계되어서 자, 결과적으로 자, 여기 자,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일어났다. 이 부분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와 함께 자, 여러분이 중요한 특징을 볼 줄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과거 한국사 검정 문제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문제 21번에 딱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21회 참. 자, 21회 46번 문제였습니다. 자, 가나 장면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모스크바 3상의 결정사항을 반대하는 단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뭐였어요? 자, 여기에 자, 소련의 주장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아니다. 우리의 주장은 1차 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였다 같다. 자, 임시정부의 모든 정치단체를 참여시키자. 이거는 미국의 주장이었잖아요. 여기는 2차 미소 공동위원회 1947년 자, 5월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다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보통선거 이거는 바로 48년 5월 10일 총선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래서 답은 일단은 자, 이게 답이거든요. 김구등이 남북 지도자 회의에 참석했다. 근데 자, 이게 20일의 문제였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자, 47회에서는 요 미소 공동위원회와 관계되어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그들의 자, 임무가 뭐였냐를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48회는 조금 난도가 올라가면서 요거 꼭 갖고 계세요. 그리고 요 강의 듣고 나중에 48회
강의 들으실 때 48에서 제가 요게 좀 난도 있게 나왔었던 그 문제를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을 대해 어떻게 고기를 주제로 낼 거냐. 그래서 올해는 요게 48에서는 요게 또 자, 이 안에 지문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사건 물어보는 게 기출문제였었죠. 자, 어쨌든 여기서의 키워드는 뭡니까? 자, 미소 공동위원회. 자, 역할이 뭐다?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협의체였다. 그리고 자, 미국과 소련은 어떠한 입장의 차이가 있었느냐? 그게 키워드입니다. 2번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어서 48번 문제였습니다. 똑같은 문제 지문인데 이제 48번은 가와 나 이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잖아요. 여러분 뻔하죠? 좀 전에 이거와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역사는 주요 사건 보시고 사건의 흐름을 정확히 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20일에 이런 문제와 같은 여기도 자, 지금 모스크바 3상회담 자, 얘기했고요. 미소 공동위원회. 자, 나 조선인이 다 아는 것 같이 자, 뭐가 난간에 봉착함에 있어서 미국 측은 조선의 독립과 통일 문제를 유엔 총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대다수의 세계 각국은 41대 6으로 이 문제를 유엔 총회에 상정시키도록 하기로 했다. 조선인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 중요한 시간에 유엔 총회가 조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애호하는 세계 모든 국가가 모인 유엔 총회 결정에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지지해달라. 자, 뭐였습니까? 마지막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우리 문제가 유엔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결국 자, 총선을 결정하게 되는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그러면 이 사회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답은 자, 여기 1차 미소 공동위원회와 47년 9월에 자, 미국에 의해서 우리 문제가 유엔에 올라가는 이 과정, 요 사이에 들어갈 사건이 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확한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도표가 이거예요. 해방공가 무조건 여기서 여러분 최소한 한국사 검정에서 여기서 진짜 많이 나옵니다. 가장 기본은 자,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또는 포츠담 회담 그리고 모스크바 3상회담 물어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모스크바 3상회담에 의거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이루어지는데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스만의 정읍 발언.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 세우자. 자, 그러자 다시 중도 계열들이 이거 안 된다. 중도 계열들이 모여서 좌익과 우익을 자, 만나게 해주려고 했던 좌우합작 운동이었고 여기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 이게 아까 여러분 요게 지금의 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우리 문제는 유엔에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 48년 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구성되고 자, 50 총선거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을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48에서는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 자, 이 좌우합작 운동과 관계된 요 시기에 관련 문제 하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 여기 김규식의 남북 협상과 관계된 얘기가 나와서 요 사이에 또 들어갈 사건이 뭐냐. 계속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나중에 이론 수업에서도 꼼꼼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내가 좀 어느 정도 공부했어. 근데 잠깐 이 부분이 좀 헷갈려. 이런 분들은 저의 강의 중에 요 강의만 찍어놓은 것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골라서 들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고리 안에서도 현재 나와 있는 자, 교재인 연결고리 통해서 요것만 좀 정확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한능검 수업에서 정확하게 좀 쉽게 여러분 접근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와 관련된 자,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요건 끝났고 여러분. 자, 이제 다시 이어서 자,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 문제였죠? 자, 47의 문제예요. 자, 밑줄 지은 총선 이후의 사실로 옳은 거예요. 자, 이번 총선에서 김대중, 김영삼이 이끈 신한민주당 이 돌풍이 일으켰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신한민주당이 1985년에 창당이 됩니다.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이 함께 이 자,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두환 정부에서 벌어진 사건이 뭐냐. 그리고 이거 이후에 자, 총선 이후의 사건이 뭐냐. 당연히 자, 우리는 헌법 바꾸자. 전두환 정부 때가 8차 개헌이었잖아요. 자, 8차 개헌이었고 8차 개헌은 대통령 자, 단임제고 간선제였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대통령 간선이 아니라 직선으로 가자라는 이 국민 자, 이 1천만 명 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게 6월 민주항쟁으로 가는 거고 6월 민주항쟁 결과 우리는 9차 개헌 1987년 9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잠깐 볼까요? 자, 의원 내각제를 골자로 한 개헌. 이거는 3차 개헌. 4.19 혁명 결과 1960년. 자, 그 다음 3.15 부정선거로. 자, 이거 뭐예요? 이건 4.19 1960년. 그래서 이 사건 결과 우리는 의원 내각제, 양원제의 자 3차 개헌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신군부에 의한 비상개헌. 이건 바로 뭐였어요? 이거는 자 1980년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자, 그때 여러분 상황이잖아요. 자, 그 앞뒤 상황, 앞에 상황이죠. 그 다음에 긴급조치, 이거는 강조했었습니다. 뭐였어요? 유신정부 얘기였고. 자, 유신정부 때 많은 민주화운동 중에 특히 3.1 민주구국선언 문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내가 조금 공부 좀 했는데 자 이번 47회 48회에서 자 못 땄어 이런 분들은 제 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자 요런 주제들 다시 한번 보세요. 왜냐면 또 3.1 민주구국선언이 나와서 다시 유신정부 때 상황을 물어보는 문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3.1 민주구국선언은 대개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요. 한국사 검정에서도 잘 나오는 사료예요. 이게 소위 명동성당에서 자 3월 1일 날 3.1절 날 자 민주선언을 했던 자 얘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와 함께 다시 이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뭐냐면 해방 공간에 관련 아까 좀 전에 그 도표 보셨죠? 자, 두 번째는 각 정부의 주요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일 먼저 자 미군정 끝나고 이스만 정부, 그 다음에 다시 4.19 혁명 결과 자 이공화국 즉 장면 내각, 그 다음에 좀 있다가 5.16 군사 정변으로 잠시 5.16 군정이 정기되다가 63년 박정희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계속 박정희지만 자 유신헌법에 의해서 헌법이 바뀌면 특히 헌법 안에서 대통령제가 바뀌면 우리는 공화국이 바뀌죠. 여기 3공화국, 여기 4공화국, 즉 유신정부. 그리고 유신정부 마지막 79년 사건이 되게 중요하다. YH, 자 아까 자 무역사태, YH 여러분, 자 노동자들이 여공들이 자 우리가 자 데모했던 YH 사건. 그 다음에 자 대통령이 죽게 되는 11.6 사태, 그리고 자 신군부의 군사 반란 사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군사 반란 사건 12.12 사태,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계엄이 선포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다시 8차 개헌을 하죠. 이 8차 개헌이 대통령 직선이 아니죠. 자 간선, 그리고 7년 단임제였잖아요. 한 번 하는데 7년. 자, 그래서 결국 자 전두환 정부 마지막에 바로 이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운동이 전개됐고, 자 이러한 상태에서 자 우리는 87년 6월 민주항쟁, 영화로도 보셨죠? 1987. 자 그리고 자 다시 우리는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9차 개헌에서 자 대통령 직선, 그리고 5년, 그리고 단임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5년마다 자 이어서 노태우 정부, 이어서 김영삼 정부, 자 그리고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리고 여러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왔는데 자 이런 부분은 여기는 여러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도 어디까지 나오냐면 바로 우리가 지금 보는 50번 문제, 바로 여기까지 나옵니다. 뭐냐면 통일정책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그런 현대사의 각 정부의 핵심적인 것만 정확히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개헌 얘기도 되게 좋아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자 이스만 정부 때 발췌 개헌, 그 다음에 4.4 5.1 개헌, 자 4.19 혁명 결과 3차 내각 책임제, 3차 개헌, 여기가 유일한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여기 자 6차 개헌, 자 1969년, 자 그 다음에 7차 개헌, 이게 바로 아까 긴급조치, 무조건 여기가 지금 여러분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자 전두환 정부 때 8차 개헌, 자 그 다음에 여기 9차 개헌, 1987 민주화 운동에서 너무 잘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서 현재 우리가 9차 개헌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개헌들도 확실하게 잡아두시면 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사의 마지막 문제이네요. 여러분 일단은 자 이거와 관련된 자 그 내용을 잠깐 더 볼까요? 자 전두환 정부와 관련되어서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자 41회와 44회 있었습니다. 자 41회 자 보세요.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의 사실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국민의 생활을 굉장히 제재를 가했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됩니다. 언제? 전두환 정부 때. 그러면서 자 한국 프로야구가 여러분 출범됐고요. 자 언론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언론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스포츠, 프로야구 이런 쪽으로 국민의 관심을 돌렸던 시기였었잖아요. 자, 다시 똑같이. 자, 여기 졸업정원제. 자, 전두환 정부 초기에 자, 졸업정원제 실시했다가 이게 문제가 돼서 좀 이따 졸업정원제가 없어져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 때 초기에 잠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 정부 문제 알게 하고 자, 프로야구 이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얘기 이런 것들 보시면서 전두환 정부 관련 문제도 여러분 좀 잘 나오긴 해요. 근데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전두환 정부 자, 프로야구단 정시 창단, 야간 통행 금지. 자, 그다음에 또 교복 자유라 이런 것들 나와요. 자, 박정희 유신 정부에서 굉장히 그런 억압했던 그런 것들이 조금 풀리는 거였지만 여전히 이러면 정통성 없었잖아요. 언론 통폐합. 그리고 자, 전두환 정부 마지막에 국민들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했었던. 그래서 이게 자, 6월 민주항쟁으로 가게 되는 거고 9차 개헌으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 자, 50번. 노무현 정부의 통일 정치에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 지문에서 통일, 이게 어느 정부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2020년 제가 코로나 19로 정말 많이 여러분 얘기되는 게 질병관리본부였잖아요. 이거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래서 자, 역사라는 것은 자, 지금 이 사건이 있었을 때 과거에 이런 게 어느 정부 때 구성됐는지 물어봤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래서 과거에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자, 그런 권위주의에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 이거는 노무현 정부 때 얘기였고요. 자, 노무현 정부와 관계되어서 자, 통일정치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자, 2차 남북 정상회담 또는 14 남북 정상회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 요거 1번, 2번, 4번, 5번 이거는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자, 이 한국사 검정에 제대로 된 자, 해설 강의를 하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통일정치에 갖고 왔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자, 일단 통일정치에 갖게 되어서 여러분 가장 잘 나오는 거 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에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자, 72년 10월에 10월 유신헌법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박정희 정부에서의 통일정치가 정말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80년대는 요게 나와요. 전두환 정부 때 최초로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술공연단이 자, 평양과 서울에서 서로 교환하잖아요. 요게 최초, 요거 좀 잘 나와요. 전두환 정부. 그 다음에 자,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자, 우리가 강조하는 게 77선언, 그 다음에 바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여기는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그러면 요 얘기도 해드릴까요? 7.4 남북 공동성명은 자주적, 평화적, 민족적. 여기는 자주적, 평화적, 민주적. 그리고 자, 현재의 분단과 미래의 통일 사이에 남북 연합이라는 중간 단계를 우리가 얘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자, 남북 연합제입니다. 연합제. 자, 그 다음에 자, 계속 그러면 77선언부터 여기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거 다 언제? 가장 통일 정책이 많았던 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였어요. 그리고 이 중에 또 하나 잘 나오는 게 자, 이거예요. 남북 기본 합의서. 이것도 진짜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 통일 정책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제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김대중 정부 때 자, 1차 남북 정상회담 또는 6.15 남북 공동선언. 자, 그 다음에 자, 이어서 다시 자, 노무현 정부 때 2차 남북 정상회담 또는 14 공동선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좀 이제 이거로 나온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자, 이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자, 문재인 정부에서 판문점 선언과 함께 3차 남북 정상회담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한다면 이거 1차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2차 남북 정상회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장소를 물어봅니다. 어디였다? 예, 평양이었다. 그래서 이 평양과 관계된 과거부터 이 평양에 있었던 역사를 물어보는 지도 관련 문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통일정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한 번은 꼭 나온다.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관련 문제에 뭐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44회, 자, 26회. 자, 똑같은 얘기 나왔는데 자, 개성공단 착공식. 그러면 좀 전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자,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하고, 자, 이어서, 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이루어지고, 남북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개성공단 얘기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성공단, 자, 이가 이루어지면서, 자, 우리가 바로 노무현 정부 때 들어오면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 노무현 정부 때 얘기, 자, 2차 남북 정상회담 또는 14 남북 공동선언문, 이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자, 이게 바로, 자,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겠어. 이거 뭐예요? 좀 전에 이 얘기. 6.15 남북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고수하겠어. 바로 2차에서 다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흐름을 보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의 정답 키워드는 2차 남북 정상회담, 자, 그 다음에 14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일명 이렇게 부른다. 그게 키워드였네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 굉장히 제가 이번, 47회, 자, 이 한국사 검정 문제를 보면서 느끼신 게 뭐예요? 아, 우리 역사가 특별하게 바뀌는 게 아니다. 기존에 있었던 역사들을, 자, 그걸 조금만 바꿔서 내는 거고요. 거의 키워드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하실 때, 각 시대 시험에 잘 나왔던 주제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 이 47회가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이제 전개될 48회, 49회, 50회, 51회 그 강의는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리지 않아요. 근데 자, 이걸 꼭 보셔라는 얘기죠. 특히 여러분 어떤 주제가 나왔는지 그거를 딱 캡처하셔서 그걸 보시면 아, 요거 파트를 조금 이론에서 봐야겠구나. 그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한두 문제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 검정은 우리가 우리 역사를 얼마큼 알고 있는지, 바로 이건 가장 바른, 정말 너무 상식적 얘기지만 문제는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 때 역사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역사를 오히려 우리 역사를 잘 모르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주변에 중국은 지금 역사 동북공조 프로젝트로 역사 왜곡하고 있고, 일본도 독도 지낼 거라 얘기하면서 우리 역사 이미 왜곡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게 결국 미래의 사회에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임용이라든가 또는 7급 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기업체에 들어가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우리의 민족의 또한 경쟁력은 역사에서 시작된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좀 이따 이제 다음번에 이제 한능검 이론 강의가 이루어질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했어요. 좀 우리 역사를 어떻게 하면 쉽고 그러면서 바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드리고, 한번 공부해서 가셔서 그냥 한국사 검정 기분 좋겠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이 박물관 가실 때 또는 어디 자, 서원 놀러 가실 때 또는 어디에 또 자, 궁에 놀러 가셨을 때 이 공부했던 역사를 갖고 더 풍부하게 우리의 삶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바람은 우리를 바르게 보는 거, 나 자신을 바르게 보는 거, 그게 바로 이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능검도 선호학사, 여러분 이제 다음번 한능검 이론에서 자, 다시 기분 좋게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